안녕하세요. 화상 드레싱입니다. 환자가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주로 드레싱이 주 치료가 되고 수술 후에도 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화상 환자에게 그만큼 드레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는 화상 드레싱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원활한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목차는 화상 드레싱 목적, 화상 드레싱 분류, 상처에 따른 드레싱제 선택, 드레싱제 종류, 국소화학요법제, 세포치료제 순입니다. 화상 드레싱의 목적은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압력을 제공하고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하며 상처 기저부를 수분하게 유지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처 내 괴사 조직의 자가 분해를 도모하고 상처를 고정하여 지지하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상 드레싱의 분류는 건조 드레싱과 수분 드레싱으로 나눌 수 있고, 우선 건조 드레싱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조한 꺼즈를 이용한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의 연고와 꺼즈로 드레싱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치유 인자들의 작용을 약화시키는데 딱지가 생기며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하여 세포 괴사가 일어나 세포 성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건조한 꺼즈나 밴드 제거 시 말라버린 딱지에 의한 피부 재손상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분 드레싱은 상처에 수분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삼출물에 포함된 치유를 돕는 물질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세포 성장을 돕고 세균이나 이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적습니다. 드레싱 교환 시 촉촉한 상태로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피부의 재손상이나 통증이 훨씬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레싱제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삼출물의 양에 따라 마른 창상인 경우 습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바세린 꺼즈,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콜로이드 등을 이용하여 드레싱을 하고, 삼출물이 많은 상처에는 이를 흡수하기 위해 하이드로파이버 폼 드레싱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괴사 조직 제거가 필요한 상처에는 괴사를 녹일 수 있는 젤 드레싱제나 교원, 분해질 효소 등이 포함된 드레싱제를 사용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에이지, 은 등 항균제가 함유된 드레싱제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상처 치유 단계에 따라 상피화 시기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유가조직 형성 시기에는 폼 드레싱제로 환부의 촉진을 돕고, 가피 절제 시기에는 하이드로젤을 사용하여 수분 환경을 유지하며 괴사 조직의 제거를 촉진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드레싱 방법으로는 꺼즈와 같이 면이나 합성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흡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일반 상처에 흔히 사용합니다. 또 연고나 크림, 소독제 등 국소 치료제를 꺼즈에 함유하여 감염된 상처에 사용하고 패킹하기가 쉽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상처를 청결히 하고 병원균의 침입과 적절한 압박을 가하여 부종과 출혈을 예방합니다. 상처의 분비물 및 배액을 흡수시키고 물리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상처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상처 조직의 습기와 보온을 제공하여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보기 흉한 부위를 가려주어 안위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분 환경 유지가 어려우며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합성 드레싱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브레인이라는 임시 피부 대체제인데, 이는 유연한 필라멘트 나일론 원단에 기계적으로 결합된 반투과성 실리콘 멤브레인으로 복합 바이오 드레싱 제제입니다. 깨끗한 표층 및 심부 2도 화상에 부착하여 상처 치유 속도가 증가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는 해초에서 추출한 셀룰로스 형태의 섬유질로 상처에 삼출물이 닿으면 점도를 증가시켜 개를 형성하여 수분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과량의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으며 정균 및 지혈 작용으로 화상, 출혈 및 감염 동반 상처에 적합하고, 섬유질이 말라 상처에 유착되기 때문에 소량의 삼출물이나 건조 가피의 사용을 금기합니다. 제품으로는 바이아테인, 시소베이지, 알지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필름 드레싱은 아크릴 접착증으로 덮인 얇은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공기는 투과하나 미생물과 액체는 투과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상처 관찰에 용이합니다. 수분 환경으로 상처를 덮기 때문에 건조 가피의 자가 용해를 촉진시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접촉 성분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을 금기합니다.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유지하고 2차 드레싱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품으로는 오피사이트, 아쿠아필름, 테가덤 등이 있습니다. 합성 드레싱 중 폼 드레싱은 우레탄, 삼출물을 수용하는 오픈셀 형태의 종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 표면은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어 수분 환경을 유지하고 액체나 세균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합니다. 삼출물을 흡수하거나 수분을 통해 상처 회복 촉진을 돕습니다. 교환이 편리하고 통증이 적으며 교체 주기가 길지만 최소 3일 간격으로 교체하지 않을 시 상처 부위에 유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상처나 괴사 조직은 부적합하며 제품으로는 알레빈, 바이아테인, 메디폼, 메필렉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드레싱은 30에서 90% 수분이 함유된 복합 유기 중합체로 수분 환경을 유지하고 괴사 조직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화상 후 진물이 없고 표면이 붉은 상태의 상처에 적합하여 삼출물이 적거나 건조한 상처에 주로 사용합니다. 통증 경감, 수분 재공급, 자가분해 촉진 적용과 제거가 용이하며 하이드로겔 시트 형태와 튜브, 스프레이 꺼즈 형태가 있고 제품으로는 듀오덤겔, 레피겔 등이 있습니다. 특수한 화상 상처의 치료는 공통된 원칙으로 외부 세균원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국소화학요법제는 창상에 정량적으로 균주를 감소시키는데 화상 초기에는 주로 그람 음성균, 장내균, 진균 등이 검출되며 동반되기도 합니다. 최근 화상 부위를 뚫고 들어가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약품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부패성 악취를 제거시키며 조직 내의 세균 번식을 극소화시키고 2도 화상이 3도 화상으로 깊어지는 것을 극소화시키며 2차적인 폐혈증의 후유증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메패드 크림은 메페딘 아세테이트를 주 성분으로 하는 연고로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 모두에 효과적인데요. 약간의 가피 침투 효과가 있어 제거되지 않은 가피가 있는 상처에 유용하여 통상 1일 1, 2회 정도 사용을 합니다. 도포 시에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보통 12시간마다 재도포를 합니다. 박테로신 연고는 메치실린 내성균주를 포함한 황색 포도상 구균, 연쇄성 구균과 같은 대부분의 피부 감염증 등의 원인균, 대장균 및 인플루엔자균과 같은 그람 음성균, 화상에서의 세균성 피부 감염증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알바돈 크림은 녹농균, 장내구균, 캔디다균에 효과적이며 환부의 도포 시 통증이 없고 가피 조직 연화, 미막 형성하여 항세균 효과가 24시간 지속됩니다. 단점은 조직 투과력이 약하여 가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간간히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니트로프라존 연고는 화상 또는 외상에 의한 2차 세균 감염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세포치료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치료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라일과 같은 제품은 돼지 진피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층 창상 삼출물을 흡수하고 수분 환경을 유지해 오염 방지와 창상 보호를 해줍니다. 자기 피부 유래 각질 세포에는 홀로덤이 있는데 이는 환자 피부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다량 배양한 시트 형태의 피부 세포 치료제입니다. 심한 상처의 표피층 생성을 유도합니다. 세포 치료제 세 번째는 동종 피부 유래 각질 세포가 있습니다. 제품은 칼로덤이 있는데 신생아 표피 조직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한 것으로 시트 형태로 이루어져 바셀린 꺼즈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신부 2도 화상에서 재상피화를 촉진합니다. 세포 치료제 중 동종 이형 피부 대체물은 제품으로 슈퍼라텔이 있습니다. 이는 얇은 탄성막으로 상처 표면에 자체적으로 잘 접착이 되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화상 드레싱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드레싱제를 선택할 때는 상처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드레싱 방법은 꺼즈 드레싱으로 흡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일반 상처에 흔히 사용됩니다. 생합성 드레싱은 상피 형성에 의한 치유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창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 드레싱에는 필름 드레싱, 폼 드레싱, 하이드로겔 드레싱이 있습니다. 국소 화학요법제는 사용이 편리하고 부패성 악취를 제거시키며 조직 내의 세균 번식을 극소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에는 돼지 진피에서 추출한 콜라겐, 자기 피부 요래 각질 세포, 동종 이형 피부 대체물 등이 있습니다.